네, 반갑습니다. 홍강사입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셋네 서사를 통해서 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리셋네냐? 알고리즘 때문이냐? 맞습니다. 맞아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알고리즘이라는 걸 한번 타보고 싶어서 리셋네 얘기를 꺼내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스피치 컨텐츠 채널을 기획하면서 제가 이제 가장 자신 있는 분야, 뭐 발성법이라던가 또 발표 불안, 특히 이제 요즘에 발달장애인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상호작용과 관련된 내용들 당연히 다룰 겁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서사이기 때문에 서사를 통합하는 과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자아 성찰을 위해서는, 자아 통합을 위해서는 왜 서사가 중요한지를 앞으로 잘 다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서사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현 시점에 누가 있겠습니까? 리셋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네. 일단은 리셋네의 서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생각하는 서사에 대한 정의는 현재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것은 바로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사건에서의 나의 판단으로부터 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나는 미래해, 현재의 나로부터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만큼 자신의 서사가 제대로 일치되고 정렬이 된 사람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에 대한 자신감까지 가질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청소년들, 너 꿈이 뭐니? 목표가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이 가슴 속에 자리 잡은 자신만의 욕구는 분명 존재해요. 그러나 자신감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현실과 타협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과거에 현재의 나로 만들었던 그 사건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드신 노년층, 시니어분들, 전 등산의 비유를 하거든요. 등산의 끝은 사실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허무밖에 남지 않아요. 진정한 가치는 본인이 그 삶까지, 그 지점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사건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건데, 늘 목표 하나만 끊임없이 바라보며 묵묵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합했을 때 진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서사에 대한 정의고, 많은 연예인들이 논란이 있었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 억지 서사를 만들어요. 내가 쉬는 동안 돈이 없어서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고 노가다 뛰고 하루에 밥 한 끼 먹으면서 빵 한 쪼가리 먹으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라디오 스타 같은 대형자를 나타나서, 이거는 가짜 서사죠. 아니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냈을 수도 있죠. 근데 서사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의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의미 부여라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셋네 서사가 중요한데, 수많은 아이돌이 서사를 갖고 있어요. 다 힘들었어요. 지방 출신도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서사는 누구에게나 있고, 또 진짜 몸이 부서져라 노력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에게 기회가 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중소기획사 서사, 대형 엔터 빼고는 다 중소예요. 다 힘들어. 그렇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의 사건이 중심이 돼서 그 사건 때문에 폭발하느냐, 폭발하지 않느냐,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 그랬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단단한 이 서사가 통합되어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 역시도 16년의 서사가 있죠. 나도 한때는 어마어마한 꿈을 꿨죠. 그러나 16년째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죠. 저 역시도 기회가 있었죠. 기회를 못 잡았을 뿐입니다. 자, 리셋네 얘기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요. 다들 나가셨을 건데 여기까지 남아있다면 감사드립니다. 자, 리셋네 서사를 얘기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원래 원희가 돼야겠죠. 원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재미와 이 끌림, 매력을 선사하는 건 원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미나미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특히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리센느가 무명일 때 한 공연장에서 미나미가 1분만 더 하게 해달라고, 1분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현장에 가서 이 꿈꾸는 아이돌들, 무명 아이돌 또는 준비생들의 공연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근데 그 어떤 누구도 공연이 축소되거나 중간에 끊어졌을 때 1분만 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호소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그런 거는 매니저가 나서거나 대표가 나서서 할 것들인데, 미나미라고 하는 일본인 멤버가 그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절박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케이콘인가요? 거기서도 리센느가 공연을 하는데, 사실 리센느 음악에서 막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그런 호흡이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뭐 한두 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자꾸 막 왁왁 이래요. 봤더니 그것도 미나미예요. 네, 과도해요. 그거 이제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나미는 그만큼 절박한 거죠. 여전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이어가고 싶은 절박함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즐기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슴에 이제 자리 잡힌 거죠. 미나미의 서사가 나랑 일치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사건의 서사를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리센느가 누군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이제 조금 쭈루루 설명을 하자면, 원래는 이선민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함께하는 나의 연수 아저씨를 통해서 원희가 이제 그곳에 출연하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솔파 스튜디오 윤성원이라고 하는 PD 얘기를 제가 많이 할 건데, 이 PD가 딱 봤을 때, 원희가 참 매력이 있다. 얘는 유튜브 하면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원희라기보다는 리센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뭐 야생에서 곰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해가지고 이런 걸 했어요. 그때 이제 윤성원 PD가 그런 후기를 남겼죠. 야,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위기를 느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응이 약간 시큰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연수 아저씨에서 봤었던 원희의 모습은 좀 개성 있는, 귀여운, 매력 있는, 그러니까 곰 같은 이런 거 하면은 잘 먹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안 통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급하게 만들어냈던 것이 사투리 컨셉의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윤성원 PD가 잘한 것도 있고, 리센느에게 어찌 보면 이제 천운인 거죠. 뭐냐면 현저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할 때도 그런 현저성이 중요한데, 저는 그거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 장면에서 다음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또 기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은 미나미가 여기서도 등장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일본인인데 저보다도 한국말을 더 잘해요. 한국말을 잘하는 것도 신기한데, 갸루라고 하니까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갸루의 모습이 나오고, 양키라고 하니까 또 말도 안 되는 양키의 모습이 나오고, 평소에 미나미는 조용한 성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소심한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또 한 번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저런 성향의 애가 저런 갸루 컨셉과 양키 컨셉을 한다. 얼마나 절박한 거야.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걸까? 심지어 갸루 복장을 하고서 대한민국 길거리 한복판을 걸어 다닌다. 도쿄 중심에 시부야인지 도쿄인지 뭐 아무튼 그 중심에서 갸루 컨셉을 하고서 방송 촬영을 한다. 그럼 이제 가수 입장에서 내가 이거 하려고 들어온 거야? 내가 웃기려고 들어온 거야? 소속사 입장에서도 야, 이거 우리 전 재산을 해가지고 키웠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원하는 음악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용기를 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거나 그걸 잘 해냈어요. 그러고서 대박이 난 거예요. 파라파라 댄스도,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그 갸루 모드를 하고 있어서 완전히 몰입해서
있다고 하기보다는 나름의 뭔가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라는 절박함에서 저는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리셋네 서사에 빠질 수 없는 게 귀인. 솔파 스튜디오의 윤성원 PD입니다. 이 PD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PD라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마 리셋네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은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 나오는 영상과 공중파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비교해 보세요. 또는 다른 연예인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미나미와 원희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윤성원 PD가 어떤 존재인지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솔파 스튜디오라고 하는 채널, 오디지 채널,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데 최근에 이제 만든 영상들을 봤어요. 봤더니 이제 가수 채연, 2005 채연, 존이냐 박이냐 이런 채널들을 만들었는데 이 채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연예인들 채널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인맥, 유명한 연예인들을 불러가지고 그걸로 썰을 푼다거나 먹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알고리즘을 타고 있는 인기 있는 유행하는 것들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윤성원 PD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서사를 파고드는 작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물론 서사가 있는 사람을 선택했겠죠. 그러니까 화려한 연예계의 측면을 보여주기보다는 인간 그 자체에 주목을 하는데 윤성원 PD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해요. 그러니까 신뢰감이 있는 목소리예요. 그만큼 또 깊은 고민과 철학이 느껴지는 목소리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 사람의 내면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좀 편안한 가운데 그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을 끌어내는 인터뷰를 하고 거기다 이제 영상미와 배경음악까지 완벽한 서사를 만들어주는 영상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리셋네가 있는 거예요. 일단 미나미는 그렇게 이제 절박하게 뭔가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원이라는 인물은 자꾸 뭐 이렇게 영화 속 캐릭터를 분석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원이라는 친구는 개성 있고 톡톡 튀는데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마치 오랫동안 방송을 해왔던 사람과 같은. 많은 아이돌들이 트레이닝을 하죠. 그러나 그 어떤 아이돌도 원희처럼 안정감을 가지지는 못해요. 그걸 누가 만들어줬을까? 그리고 원희가 윤성원 PD가 아닌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럴까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어찌됐거나 윤성원 PD는 귀인이 맞습니다. 저도 귀인을 만나게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서사를 통합하는 과정이에요. 이 역시도 윤성원 PD가 만들어준 것이기도 하고 과거 영상을 보니까 어떤 시작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본 베이스가 서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연예 기획사에서 특히 과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서사를 입히는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슈퍼스타 K 같은 경우 뭐 장범준이라던가 허각이라던가 그리고 이름 까먹었다. 배우이자 가수인 아주 잘 나가시는 그분까지도 서사를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게 결국엔 시청률과 연결이 돼요. YG나 JY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알릭도 마찬가지죠.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단순히 경쟁에 붙여서 그 최종 멤버를 선발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서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떻게 가수가 되게 됐고 어릴 적엔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슈퍼스타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작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성원 PD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아닌 좀 더 깊이 있는 사람들 내면의 감정을 자극하는 서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법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제라고 하는 곳, 그리고 경주라고 하는 곳, 일본이라고 하는 곳, 고양시, 그리고 한 명 미안합니다. 잘 모르겠다. 성장 배경, 성장 과정, 현장에 가서 어찌 보면은 개인의 서사지만 풀어놓고 보다 보면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릴 적 막연한 꿈, 도전, 불안감 이런 것들을 단순히 성공한 직후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 과정 속에서 보여주면서 여전히 이제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 그 불안감, 거기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자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멤버 미나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다른 아이돌 중에도 아이돌 그 외국 멤버들이 있죠. 자, 근데 그들의 뭐 집까지 찾아가거나 가족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나 그 아이가 걸어 다니는 길, 학교, 친구, 선생님, 사물함, 후배들, 집, 엄마, 어찌 보면 가풍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서예라고 하는 하나의 매개죠. 이 친구가 어떻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면서도 친구가 없었다고 하는 그리고 아이돌 다른 친구들로부터 약간은 엉뚱한 사람으로 K-팝 스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이야기했을 때 공감하지 못했던 그런 과거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비슷한 서사는 있었어요. 늘 아이돌 기획사에서는 아이돌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사를 주입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깊이 있게 찾아 들어간 것은 이 PD가 유일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과연 리셋네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아마 팬분들이 많이 공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음악성이라고 하면 뭐야 노래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음악이죠. 일단은 저는 본 채널에서 뉴진스 관련된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아이돌 관련된 유튜브 스폰서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셋네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 러브어택이라는 노래를 수십 번 들었어요. 왜냐면 광고마다 러브어택이 나오니까. 근데 이 하이라이트 구간이 너무 좋아요. 안 들어볼 수가 없어. 그래서 들어봅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멤버들 얼굴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물론 이렇게 봤죠. 근데 뭔가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야, 노래도 참 좋은데 역시 대형 기획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가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갸루를 보면서 맞아, 리셋네였어. 러브어택 나 알고 있어. 노래도 알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도 가장 걱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사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서사 진행 중입니다. 서사가 다 끝났을 때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서사는 이들이 활동해서 새롭게 또 만들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들이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가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노래들이 다 좋아요. 다행이죠, 그죠? 첫 번째는 다행이에요. 앞으로 나올 노래도 좋아야겠지만 일단 이전에 있었던 노래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 영상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다른 거 찾아봤더니 없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이전의 노래들이 좋아요. 그리고 개인들이 불렀었던 커버곡들을 살펴봤는데 왠지 느낌은 노래를 잘할 것 같지 않은 아이들인 거예요. 사투리 쓰고 막 엉뚱하고 바보 같은 모습도 보여주다 보니까. 근데 노래를 잘합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잘 만나서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리셋네가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느낌대로 좋은 노래를 만난다면 저는 주류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 서사가 좀 더 알려진다면 글로벌 무대에서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건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최근에 이제 일베 용어라고 하는 뭐뭐했노, 뭐뭐노 막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헷갈리죠. 왜냐면 사투리에도 끝에 노가 붙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불안했어요. 그게 사투리는 맞는 것 같은데 예민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노무현 대통령 비하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근데 사투리인 건 맞는데 제가 생각 없이 쓰는 건 아닐까 하는 이 거부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다행히 빠른 시간 안에 그걸 털고 간 것은 너무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깊어졌을 때 사람들이 저와 같은 혹시 이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가운데 터지기보다는 초반에 터져서 이거를 정리한 게 나는 천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천운은 원희가 일진 관련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진짜 천운이죠. 요즘은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배제보 사건이죠. 뉴스 보고 알았냐? 신문 보고 알았냐? TV 보고 알았냐? SNS 보고 알았냐? 모든 학생들의 SNS 보고 알았다라고 해요. 그만큼 사건이 전파되는 속도가 빠른데 문제는 그걸 해명하는 속도도 빠르다라는 거예요. 누가? 선생님이 직접 SNS를 개설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하루 갔나요? 그 논란이? 운이 좋은 거예요. 그 전에 중소기획사라면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언론에서 써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해명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면, 옆에서 도와주고 싶은데 개인의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운이 좋았어요. 한 2년 전만 해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도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겠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렇게 이제 큰 물이 한번 지나가면 오히려 강은 깨끗해지는 법입니다. 다만 복구할 수 없는 정도의 큰 물이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일단은 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길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리셋네 서사는 끝난 게 아니죠. 리브와 제나의 서사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들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원 PD가 정말 대단한 게, 리브와 제나 같은 경우는, 특히 리브 같은 경우는 소리를 입 밖으로 뱉어내질 못해요. 이건 발성 문제거든요. 요거는 내가 전문이에요. 노래 발성은 그 음악계에 있는 분들이 전문이지만 리브의 발성은 제가 전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소심하기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위축되어 있을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리브가 자신감을 찾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역시도 그 톤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어줬다라는 거. 어찌 보면 인위적으로 방송을 제작했던 과거였다면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갔을 건데, 그냥 아예 먹는 소리, 염소 소리를 그대로 담아서 만들어준다라는 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리브라고 하는 개인의 존재를 그대로 각인시켜주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중소돌의 기적이라는 말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약간의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장면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소돌인 건 맞고요. 돈이 없었던 것도 맞고요. 어린 대표와 이사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크게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좀 드려봤어요. 리셋네가 어떻게 이제 대중으로부터 이렇게 좀 마음을 얻고 그리고 쌓여가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서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이야기는 이렇게 한번 활동이 돌아가고 멈췄을 때, 윤석원 PD가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 미나미에게 이 갸루가 처음에 잘 통하다가 레거시 여기저기 팔리다 보면 어느 순간 훅 꺼질 거다. 그때 실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인기가.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뛰어넘는 진화의 단계라고 할 수는 없고, 여기선 성장인데 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좋은 곡도 만날 수 있는 환경과
어느 정도 자본 여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 실력으로 가야 될 거예요. 서사를 가지고서 계속 가져나갈 수는 없어요. 다만 성장해 갈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줄 거라는 것만큼은 이제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라도 개개인의 자신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례를 보고서 어떻게 서사를 통합할 것인가는 리셋네 얘기와 별도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